3교시 얘기는 이거예요. 관습법으로도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교시 때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A라는 것은 관습법이에요. B도 관습법이에요. C는 관습법 아니에요. D는 관습법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A, B, C, D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교재 파란색을 보니까 네 가지는 외우셔야 돼.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분묘 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물권, 그리고 미분리 과실에 관한 명인 방법 등의 일종의 뭐라고요? 지금까지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중에 그러면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된 물권이 뭐 있느냐? 가장 쉬운 게 명인 방법이에요. 명인 방법이 판례가 인정한 일종의 관습법입니다. 그러니까 명인 방법이 뭐냐? 누구든지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 딴소리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명인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교재에다가 자 보세요. 이 책은 제 책입니다. 아셨죠? 근데 간혹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제 책에는 다른 내용이 있는가 오해하셔가지고 책을 훔쳐가시는 수강생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름을. 카메라 좀 잡아줘요. 줌. 명인 방법입니다. 요게 뭐라고요? 그럼 이거 누구 거라고? 그럼 여러분도 내 책이라고 인정하죠? 여기 명인 방법이야. 얼른 쓰지 않고 뭐 하세요? 내년 4월 달에 누군가가 여러분 책 훔쳐갈 거예요. 특히 정리 잘 된 책일수록 누가 훔쳐갑니다. 매년 발생하는 문제예요. 매년 발생합니다. 공부를 대충 하신 분은 책을 안 훔쳐가는데 뒤에 모의고사란에 1등 하시고 뭔가 정리를 해놓는 분이 계시면 그 책 훔쳐가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쓰는 게 뭐라고요? 명인 방법이다. 동사는 공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써라. 이게 뭐라고요? 명인 방법입니다. 그 우리 중에 커플티 있어? 커플티 있어? 커플티 없죠? 그렇죠. 이유는 뭐예요? 내 신랑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쪽은. 우리 젊은 친구는 내 신랑을 자랑하고 싶은 거야. 커플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여자 내 여자예요. 명명 쓰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뭐라고요? 명인 방법입니다. 등산을 한 번씩 하시다 보면 산 가시다 보면 묘지에 철조망 쳐서 표지판 세워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보십니다. 그 표지판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본 묘지는 땡땡땡 개인 사유지이므로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일종의 명인 방법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또 내지는 과수원 운영하시다 보면 그 과수원 길 가다 보면 과수원에 봉지 씌워져 있는 그림 보셨죠? 과수원. 봉지를 씌우는 이유. 해충 방지도 있지만 일종의 명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에 사과나무 심었습니다. 그러면 흰 봉지만 씌워요. 그런데 남의 땅을 빌려서 사과를 심을 수도 있잖아. 남의 땅에다가. 그러면 사과는 내 건데 남들이 그 사과가 땅 주인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 봉지에다가 임차인 나무 심은 사람 이름을 씁니다. 이게 일종의 명인 방법이에요. 그 얘기가 4번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읽으셔. 시작. 20개 집단이나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명인 방법이라 부른대요. 그 다음 칠판 보세요. 어렵습니다. 법정지상권입니다. 칠판 보세요. 그 오늘 이제 개강인데요. 혹시 처음 민법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입문과정 4시간, 4번 정도 해가지고 4, 30, 12강짜리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 강의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아셨죠? 2번 더 이상 설명 안 할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고 이번 과정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상권에는요. 자, 지상권이란 고맙습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하셨네. 합격했어. 합격한 거야, 이거. 합격한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 하고 알고 있잖아. 합격한 거예요. 기억 못하는 게 거의 10명 중에 11명이에요. 진짜. 타인의 토지에 내 건물, 내 공작물, 내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상권이라고 부른다. 법조항 확인 279조. 279조. 법조항 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내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게 지상권의 내용입니다. 칠판. 그래서 민법상 지상권에는 종류가 2가지 있대요. 하나는 약속에 의한 약정 지상권이 있고요. 오늘 배우게 될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할 때 약정 지상권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의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빈 땅의 소유자 갑이 을 만나가지고 자기 땅에 대해서 30년짜리 지상권 설정 계약한다. 그래서 을이라는 땅에 대한 지상권자가 남의 땅에다가 내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쓰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상권.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약정 지상권을 설정하는 사람은 제 식대로 표현하면 바보다. 실무에 약정 지상권 거의 없다. 이유는 지상권자에게 너무 막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무리 땅을 놀려먹는 한이 있더라도 지상권 설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법정지상권입니다. 지금 이 법정지상권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일종의 관습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당사자가 뭐 한 적이 없어. 약정한 적은 없어. 다만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갑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자기 소유의 땅이 있어요.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내 땅에 내 건물이에요. 그렇죠? 이게 보통이야. 대부분 보통이에요. 내 땅에 내 건물이지 남의 땅에 내 건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극히 이례적이야. 그래서 가장 정상적으로 내 땅에 내 건물인데 오늘 을을 만나가지고 토지만 사고 팝니다. 토지 건물을 일괄 매매하는 거 아니라 오늘 매수인 을만 뭐만 판다고요? 토지만 사고 판다. 그래서 그 결과 매수인 앞으로 토지가 넘어갔습니다. 현재 을은 토지의 소유권을 뭐 했다고요? 취득. 그런데 문제는 그 을 토지에 뭐 있나요? 여전히 건물 있네. 누구 건물이라고요? 갑의 건물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 갑이라는 건물 소유자는 건물 들어가 사용하려면 을의 땅을 밟아야 돼, 안 밟아야 돼? 밟아야지. 그런데 땅 주인과 건물주 간에 을의 땅을 쓸 수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 없습니다.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임대차에 대한 계약도 없어요. 그럼 법적으로 따지면 건물주는 을의 땅을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거야. 법적으로 보면 갑은 을의 땅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다른 말로 무단이라고요. 그러니까 땅 사가지고 가서 건물주한테 가서 야, 너 내 땅 들어오지 마 라고 하면서 내 땅에 네 건물 철거해 라고 건물에 철거를 법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어요. 뭐가 없으니까? 임대차 계약도 없고 지상권 설정 계약도 없으니까. 그런데 사연이 처음에 내 땅에 내 건물이다가 토지만 사고 팔았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땅 주인과 건물주가 달랐을 때 건물 철거 청구를 이걸 용인해버리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즉 땅을 산 놈이 건물 철거 청구하는 것은 사람 새끼가 아니야. 사람 새끼는 아니야. 왜? 뭐 할 때? 토지 매매할 당시에 뭐 했어야 돼? 단서를 달았어야지. 어떤 단서? 야, 땅은 사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매도인이 건물 철거해 줄게 라든지, 아니면 땅은 사오는데 그러면 내 땅을 네가 쓰려면 지금처럼 지상권 설정 계약하든가 임대차 계약해서 나한테 땅값을 주라고 해야 되잖아 지금. 그런데 매매할 때는 아무런 얘기 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뭐가 없음을 이유로,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건물 철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일종의 부당하다 그 얘기입니다. 충분히 뭐 할 당시에, 매매할 당시에 땅을 쓸 수 있는 협의 수용 절차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와서 뭐가 없음을 이유로,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건물 철거 들어간 것 자체가 이게 일종의 뭐다? 부당하다.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게끔, 철거 못하게끔 만드는 게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법정 지상권입니다. 칠판 보세요. 을과 갑 사이는 지상권 설정 계약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을 법에 의해서 인정해 줘 버립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관례가 인정됐던 법이에요. 그러면 법정 지상권 인정되기 위한 요건 천천히 잘 보시오. 첫 번째, 뭐 할 당시, 매매할 당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 사람이어야 돼. 그러다가 매매 등에 의해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서로 뭐 해야 돼? 달라져야 돼. 그리고 세 번째,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토지를 사고 팔 때 특약사항에 내가 땅을 파는데 건물은 철거해 줄게 라는 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건물 철거해야지. 그런 특약이 없었을 때만 이 갑에게 법정 지상권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60년, 70년 동안 이어오던 일종의 뭐라고요? 일종의 뭐라고요? 관습법이라고. 이게 일종의 뭐라고요? 관습법이라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법정 지상권 또 일종의 뭐라고요? 관습법이다. 끝.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분묘기지권이에요. 자, 분묘는 뭐예요? 묘. 기지는 뭐예요? 기지. 묘 있어요? 묘. 그리고 묘 주위에 이렇게 언덕배기, 사성 쌓아놨잖아. 그리고 절하려면 뭐 있어야 돼? 돌판. 그렇죠. 그리고 할아버지 서 있어야지 이렇게. 아니 왜 그래요? 좀 그러죠. 시골에서 가보면 좀 있는 집안 묘로 다 이렇게 생겼어. 사성 분덕이 있고 앞에 상석이 있고 절하고 옆에 할아버지 서 있잖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하셨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요 분묘가 아니라 묘 주위를, 요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분묘기지권이라 불러.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끝. 자 그러면 자 분묘기지권이 이런 겁니다. 자 갑벌이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 밑에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마땅히 아버지를 묻을 선산이 없어. 그래서
평생을 살아온 자기 동네 뒷산에다가, 즉 갑의 산에다가 아버지 묘를 설치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묘는 갑의 소유권을 침범했잖아요. 침범했잖아. 그런데 문제는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을이란 사람이 남의 산에다가 묘를 쓴 날로부터 2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뭐라고요? 20년 경과했어.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내 산에 누군가 묘를 쓰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묘 주인한테 가서 내 산에 당신 아버지의 묘를 이장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예의주기다 보니까 살이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이장해 달라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몇 년간? 20년간. 그러면 을은 요 묘 주의를 쓸 수 있는 분묘 기득권을 시간의 경과로 취득해 버립니다. 이것을 민법상 분묘 기득권의 취득시효라 불러요. 요거 판례가 인정해 왔던 일종의 뭐라고요? 관습법입니다. 분묘 기득권도 일종의 뭐라고요? 관습법이야.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돼. 분묘 기득권은 묘 주의 땅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야. 일종의 분묘가 뭐예요? 공작물이야. 분묘가 뭐라고? 공작물이라고. 공작물이니까 남의 땅에서 내 공작물을 소유하려면 남의 땅을 뭐 해야 돼? 써야 되잖아. 그래서 지상권이에요. 분묘 기득권은 그 남의 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야. 묘가 전속하는 동안 가서 절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라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묘 기득권이라 불러. 현에도 인정되는 관습법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 시험에 가장 핫해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2003년인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됩니다. 전 국토가 묘지화돼. 땅덩어리는 좁은데 전 국토가 묘지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데나 가서 묘 쓰지 말라. 그래서 그 장사 등에 관한 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목장 기타 등 생기는 바람에 이제는 분묘 기득권을 취득시효 못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정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분묘 기득권을 취득할 수 있었어. 그런데 장사법 시행 이후라면 더 이상 분묘 기득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언제 기준점이라고요? 기준점이 언제라고? 장사법 시행 이전인가 이후인지. 여기서 장점이 있던 게 뭐냐면 장사법 시행 이전에 여기서 인정되었던 분묘 기득권은 현재에도 유지되는지가 문제예요.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남의 선산에 묘를 섰다 했을 때 분묘 기준을 취득시하면 지금도 팔 필요는 없다고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만 장사법 이후라면 분묘 기준권 절대로 취득시 안 돼. 묘 이장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 며칠이라고요? 2021년 10월달 현재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분묘 기득권은 현재도 유지된다 아니면 폐지된다? 유지되고 있다고. 그래서 판례 1번. 판례 1번. 워낙 중요합니다. 자, 다 읽어볼게요. 장사법 부칙 2조에 의하면 분묘의 설치 기간을 제한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이를 개장하는 경우 분모의 영교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들은 장사법 시행 키워드 뭐? 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장사법 시행 밑줄 전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 기득권의 존립 근거가 위 법률의 시행으로 상실되었다가 볼 수 없다.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그럼 여전히 분묘의 기지권 인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묘의 기지권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전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분묘의 기지권의 시효 취득에 관한 정례의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말 참 어렵게 합니다. 그럼 정당성 있다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정당성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합리성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어? 아니, 그러니까 그 밖의 영역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아셨죠? 이건 국어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것은. 그러니까 결론. 장사법 시행되기 이전의 분묘기지권 현재도 유지된다, 유지되지 않는다. 유지되고 있다고. 땅 팔 필요 없다고 지금. 이해하셨어요 지금? 끝. 그래서 판례 2번. 그렇다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밑줄 이전 이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판례가 워낙 어렵습니다.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문장의 뜻은 기억하셔야 돼. 이해하셨어요 지금? 여기 끝. 거기까지. 자, 그 다음 양도담보입니다. 칠판 보세요.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오늘 을이라는 채권자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 원에 대한 채무가 있어요. 근데 채권자가 현금 1억을 빌려주면서 채권자가 담보를 요구하니까 채무자가요 자기 집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자 을 앞으로 갑의 집이 소유권 등기가 끝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도 담보라 불렀어요. 양도 담보란 뜻이 뭐라고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형태를 뭐라 한다? 양도 담보라 부릅니다. 집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부동산의 양도 담보라 부릅니다. 들은 기억나시죠? 우리가 빚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담보를 요구하면 여러분이 채무자 갑이라면 어떤 식으로 담보를 제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1억을 빌려 남한테 가서 내 은행에서 내지는 채권자가 1억 빌려줄 테니까 담보를 제공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채무자라면 어떤 담보를 제공하시겠냐고. 집 있어? 집도 없는데 뭔 담보 제공이야. 그래서 다시 좀 생각을 좀 해봐. 채무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이만저만 해서 제가 돈을 빌렸으니까 담보 좀 서주세요 라고 하면 아버지가 보증을 쓴다고. 뭐 한다고? 보증 쓰고 담보야. 이런 담보를 뭐라고 한다고요? 뭔 소리요? 인적 담보라 부른다고. 담보의 방법이 수없이 많어. 보증을 쓰면 뭐라고 한다고요? 인적 담보라 불러. 그런데 집이 있는데요. 내 집에다가 당신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줄게요.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잖아. 이걸 뭐라 불러?
물적 담보라 부른다고. 이놈 저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더 중요해요. 이게 뭔 얘기인지를 이해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야 지금. 담보의 방법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 뭐?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가 있다고. 그러면 질문. 여러분이 채무자라면 은행에 가서 이력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시겠어요? 양도담보 설정하시겠어요? 뭔 소리야. 저당권 설정하지 뭐 미쳤냐. 내가 지금 이력 빌려주고 내가 저당권 설정 넘겨주게. 없어.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집에 계시면 여러분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을 때 은행한테 가서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지금? 양도담보는 설정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런데 사연은 이렇게 설명했어.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가 자기 집에 국민은행에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러시앤캐시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카카오뱅크에 3번 저당권 설정돼 있어. 집은 10억짜리 집인데 이렇게 저당권 설정돼 있어. 오늘 당장 1억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사채업자를 찾아가. 사채업자가 저렇게 보고 저기다가 저당권 설정해주면 내가 후순인데 뭘 받겠냐. 그러니까 야, 돈 줄 테니까 소유권 나 넘겨줘. 대신 네가 나한테 빌려간 얼마? 1억에다가 이자 갚으면 내가 다시 돌려줄게 라고 하니까 갑이 콜이야 아니면 노야? 콜이라고. 왜? 고맙잖아. 왜 고마워? 더러운 은행 새끼들은 돈을 빌려주지도 않아. 이 새끼들은 사채업자 돈 빌려주잖아. 이자 얼마 받아? 연 얼마 받냐고. 뭔 20% 받아가지고 얘가 뭐가 남어. 연 300%는 받아야 한다고. 20% 받으면 뭐가 남어? 얼마 받는다고? 300% 받는다고? 그럼 콜이야 콜 아니야? 콜이라니까. 콜이라고. 왜? 딴 데는 안 불러준다고 지금. 오늘 1억 빌려가지고 그 이더리움이라고 혹시 비트코인 아세요? 오늘 폭등합니다. 오늘 60% 폭등할 거예요. 그럼 내일 얼마 돼? 1억 주시면 되잖아. 그럼 내일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민법이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바닥생활 안 해서 어려워. 민법 진짜 힘든 분들. 뭐하러 저당권 설정에 돈 안 빌리면 되지. 그럼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아니 항상 질문이 그래. 아니 뭐하러 돈 빌려가지고 소유권 넘겨줍니까? 저당권 설정하면 되지. 그럼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라니까 이것은. 그럼 공부가 이상한 쪽으로 하는 거죠 이제. 제 이해할게. 물론 만에 하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오늘 당장 메꿔야 할 돈이 있어. 어음이. 내일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채업자한테 갈린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척해. 채무를 담보하려고 소유권 넘겨주는 거라고 지금. 이게 일종의 뭐라고요? 양도담보라고. 자 여기서 문제. 1억 빌려고 이자 연 300% 갚을 길이 있겠나 없겠나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럼 얘는 소유권을 뭐 한다고요? 취득해버려. 소유권 취득합니다. 저 집이 얼마짜리라고요? 10억 이상 갑니다. 분명히. 10억 이상 가니까 제1금융권 다 제하고도 돈이 폭리를 취하잖아. 이게 너무 예전에 폭리가 심했어. 폭리가 심했다. 그래서 안 돼. 이러면 너무 폭리가 심하니까 제한을 가하겠습니다. 제한을 가해서 그래서 나온 법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현행은 가담법이 적용되어서 지금도 부동산의 양도담보는 실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부동산 양도담보 했을 때 이거 다 먹었어요. 폭리 다 취했어. 근데 폭리가 너무 심하니까 가담법에 의하면 먹을 만큼 먹고 청산한 다음에 먹어라 라는 것이 가담법의 내용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정리. 부동산의 양도담보는 옛날에는 이것이 일종의 뭐였다고? 관습법이었다. 그런데
가담법이라는 재정법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더 이상 관습법 아니에요. 지금은 뭐만 한다? 청산이라. 청산의 의미가 뭐야? 받을 만큼만 받으라고 지금. 연 300% 약정에서도 이자 제한법상 나와 있는 24.9%만 먹어라.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게 현재의 가담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이 자동차 하나 가지고 있어요. 벤츠를. 비쌉니다. 그런데 돈 1,000만 원 빌리면서 요 자동차를 넘겨줄 수 있어. 자동차는 동산 부동산. 그래서 현재도 동산의 양도담보는 지금도 폭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관습법이에요.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다시 양도담보의 의미가 뭐라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뭐 하는 거? 양도. 그러면 질문. 채권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다 할지라도 얘는 소유자 아니에요. 얘는 누구라고요? 담보권자입니다. 저당권하고 내용이 같다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얘를 우리는 앞으로 양도 담보권자라 부를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어도 소유권자 아니에요.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청산이 끝나야 소유권을 취득해. 이게 가담법상의 내용입니다. 이해됐나요 지금? 끝. 자, 그래서 이 정도가 관습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본론이 따로 있어요. 지금 보시는 양도담보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자. 복습을 나게 해드릴게요. 자, 천천히 읽어요. 양도담보 물권과 양도담보 채권 중에서 어느 것이 발음이 더 자연스러운지 마스크 안에서 한번 읽어보셔. 양도담보 물권, 양도담보 채권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한 다음에 좀 하라고. 말을 좀 하고. 그러니까 왜 말도 하지도 않고 하냐고. 자, 마스크 속에서 해봐. 양도담보 물권, 양도 채권 어느 것이 자연스러운지. 뭐라고 하? 진짜. 물권이 더 자연스러워요. 양도 채권은 시중에 없는 얘기야. 자, 뭐 잡아놓은 거야? 물건 잡아놨잖아. 아니 뭐 잡아놨다고 지금? 물건 잡았잖아. 뭘 잡아놨다고? 물건 잡아놨잖아. 그래서 뭐라고요? 양도 담보 물권이라고. 잠깐. 자, 앞으로 읽을 때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양도. 숨 쉬어. 후. 양도 숨 쉬어. 그 다음 읽어. 이런 얘기를 9월달 입문 과정에서 한 것 같다. 기억을 못할 뿐이지. 뭐라고? 정확한 호흡은 이거예요. 양도 담보물권이라고. 뭐라고요? 양도 담보물권. 지금 보셔봐. 채권자가 채무자 물건 잡았잖아. 담보물권이야. 저당권과 똑같다고 해요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잠깐만. 쭉 가서 320조. 제목이 뭐예요? 유치권 위에 제목이 뭐예요? 유치권 320조 위에 제목. 유치권 위에. 아, 또 제가 법정이 잘못된 모양이다. 그러네. 죄송해요. 자, 칠판 보세요. 민법에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민법의 담보물권이에요. 빚을 졌더니 채무자 물건을 유치하고 질권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한다고. 그래서 민법상 뭐에는 담보물권의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3개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질문. 오늘 배우는 양도 담보물권도 담보물권이에요? 그렇잖아. 오늘 배우는 뭐? 양도 담보물권도. 야, 보셔봐. 담보물권이야. 이해하셨어요 지금? 다만 양도 담보물권은 민법의 규정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용어 정리합니다. 용어 정리.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전형 담보물권이라 부를 거예요. 전형이란 민법에 규정돼 있다. 이 말의 의미가 전형이에요. 뭐라고요? 전형의 민법적인 뜻이 뭐라고요? 민법에 규정돼 있어. 그런데 양도담보물권은 민법에 규정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비전형 담보물권이라고 부를 거예요.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끝. 그래서 담보물권을 만들 때는 지금처럼 법에 의해서 담보물권을 만들 수도 있지만 관습법으로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결론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요 얘기를 좀 뒤 나중에 배울 텐데요. 미리 가서 좀 눈으로 좀 볼게요. 그래서 순서를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교재를 좀 확인시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18페이지) 518페이지 교재 518페이지 좀 펴보세요. 아니 378페이지 내용은 똑같 378. 자 기본서 378. 378페이지 있나요? 네. 그림 하나 있죠. 자, 그림 눈으로 보셔요. 민법상 물권,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있죠. 그렇죠? 관습법상 물권에 쭉 나와 있죠. 지금 배우는. 그렇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까 봤던 제가 보면 교재 좀 확인할게요. 교재는 518페이지. 기본서 518페이지. 제일 위에 기억번의 제목이 전형담보 있죠. 니은번의 제목이 뭐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래도 전형의 의미. 전형의 의미가 뭐라고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그럼 비전형은 민법에 규정이 없는 거. 그럼 한번 들어보셔봐. 시험 지문에 전형 계약을 찾아라. 전형 계약의 의미는, 전형 계약의 의미는 민법에 규정이 있는 계약. 비전형 계약은 민법에 규정이 없는 계약. 이해하셨나요 지금? 얘기 끝. 그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칠판 이런 것들은 관습법이다 아니다? 관습법이다. 시험에 안 나와요. 왜 했냐고요? 읽으시고 그리고 차후에 미리 배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시험 지문에 관습법 아닌 게 주로 나옵니다. 관습법이 아닌 거. 어차피 시험은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관습법 아닌 게 나와. 그래서
교재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읽고 잠깐 쉴게요. 교재 확인. 31페이지. 31페이지. 2번. 뭐 나와요? 온천에 관한 권리. 일종의 뭐? 온천권. 3번 제목이 뭐예요? 사도 통행권. 페이지 넘어갑니다. 4번이 뭐예요? 공원 이용권. 5번이 뭐예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그래서 네 가지는 좀 달달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봤던 지금 명인방법,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양도담보는 차후에 물권법 가서 세부적인 상황을 설명할 건데 일단 맛만 보여드렸고 저것들이 관습법이냐라고 물어보는 시험은 없어요. 다만 네 가지만큼은 일단 외우셔야 돼.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내지는 미등기 뭐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뜻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나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었다 오겠습니다.